오늘은 요 P라인하고 M라인하고 두 가지를 공부할 건데 바로 M라인이요. 멀티라인의 약자입니다.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다중선이라고 합니다. 또는 멀티라인이라고 해요. 지금 벽체처럼 선을 동시에 여러 개를 그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그려야 할 때 한 번에 그릴 수 있도록 나온 명령어가 M라인이에요. 멀티라인인데 얘가 에러가 있어요. 오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오류가 있어요. 100% 얘를 가지고 작업은 못합니다. 한 90%는 얘를 가지고 작업할 수 있고, 그럼 나머지 10%는 뭐예요? 옵셋과 필렛과 트림을 써야 됩니다. 전통적인 방법을 쓰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좋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dim 스케일 충분할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mm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중심에서 여기까지가 100mm입니다. 그런데 멀티라인은 이렇게 주셔야 돼요.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중심에서 이 선까지의 거리, 중심에서 이 선까지의 거리, 중심에서 이 선까지의 거리,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계산하는 방식 이해되시나요? 중심에서부터 해당 선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뭘 따져요? 간격을 따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개념이라면 멀티라인의 개념은 어떻게 해요? 중심에서부터 이 선까지의 거리, 중심에서부터 여기 선까지의 거리, 중심에서부터 여기 선까지의 거리, 중심에서부터 이 선까지의 거리. 이해되시나요? 근데 가만히 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이렇게가 서로 똑같은 거리죠. 그죠? 그럼 똑같이 100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알아서 짝짝 갈라질까요? 아니란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쪽 방향은 플러스 방향, 이쪽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에서 플러스 100, 플러스 220, 플러스 3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건 마이너스 100.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값 넣는 거 이해되시나요? 다시 봅시다. 자, 도면을 다시 봅시다. 이거 몇 번 그릴 거예요. 자, 이 도면 다시 찾아보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렸던 도면이죠. 자, 다시 꺼내 봅시다. 우리가 실력을 늘리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똑같은 걸 여러 번 그려보시면 돼요. 그러면 실력이 빨리 늘어요. 자, X라인 중심선만 먼저 그릴 겁니다. 자, 트림 옵셋 4200, 1800, 1600, 1900, 4500. 다시 트림 옵셋 4300, 2400, 3000. 자, 트림으로 자르고 옵셋 1300, 자, 옵셋 3300, 4000, 3600. 자, 이 아래로 내려가야죠. 자, 옵셋 2100, 1200. 이런 모습이네요.
다만 요 끝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하나 그려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서 중간점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자, 필렛 그리고 트림, 여긴 중간점입니다. 이 벽과 여기 벽 사이에 중간점을 잡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같이 할 겁니다. 명령어 같이 쓸 거예요. 멀티라인을 그리기 전에 다중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고 그리고 수정하고 이렇게 돼요. 순서대로 다중선을 만들고 다중선 그리고 수정하고. 자, 이해되시죠? 자, 먼저 ML 스타일부터 실행해 보도록 하죠. 자, 한번 실행해 보실까요? 멀티라인 스타일을 실행하면 이런 대화 상자가 떠요. 보시면 현재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하나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하나가 들어 있어요. 여기 이제 주석은 없고 모양은 이렇게 두 줄짜리 선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좀 많죠? 자, 하나 만듭니다. new. 여기다가 제가 W200이라고 할 겁니다. W는 벽이란 뜻이고 200은 두께란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벽 두께 200mm 짜리란 뜻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이거 한글로는 안 되나요? 한글 돼요. 이름을 한글로 지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가요? 명령어 다 영어죠. 근데 중간에 한글로 바꿨다가 다시 또 영어로 바꾸려면 불편하죠. 그래서 그냥 다 영어로 쓰는 겁니다. 편의성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한글 쓰셔도 돼요. 이게 간혹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다 영어로 쓰시나요? 물어보시더라고요. 한글은 돼요. 근데 한영키 누르기가 귀찮으니까 안 쓰는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 continue. 여기 보시면 스타트라고 되어 있죠. 스탠다드를 복사해서 W200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이게 늘어나면 여기 눌러서 내가 원하는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자, continue. 디스크립션이 나옵니다. 주석이에요. 제가 써놓을 수 있습니다. 이건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한영키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이 왼쪽에 있는 여기 항목은 다 무시합니다. 왼쪽 항목 무시.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엘리먼트죠. 선의 간격이 200이니까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이에요. 선택합니다. 그러면 값이 그냥 나와요. 간격만 써요. 컬러하고 라인 타입은 안 씁니다. 왜 안 써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레이어에서 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레이어에서 쓸 거라 컬러와 라인 타입은 안 씁니다. 자, 여기만 마이너스 100. 제가 숫자를 바꿨더니 그냥 다이렉트로 바뀌죠? 어떤 확인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없어요. 그냥 바꾸면 됩니다. 선택하고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바뀝니다. 자, 그 다음 OK. 그러면 W200이 만들어져요. 여기 디스크립션에 보면 벽 두께 200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하나 또 만들어 봅시다. W200을 선택하고 New 눌러보세요. 그러면 스타트 위드가 이렇게 나눠져요. 내가 기존에 만들어진 다중선을 복사해서 하겠습니다. 스탠다드를 복사할 건 아니고 W200을 복사해서 만들 겁니다. 이번엔 W420이요. 벽 두께 420이란 뜻입니다. 자, continue. 자, 여기도 고쳐줘야죠. 420. 그 다음, 자,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은 맞아요. 그 다음에는 220과 320이 들어가야 돼요. 두 개 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add라고 하는 이 버튼을 통해서 추가를 해주면 돼요.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시면 삭제도 됩니다. 추가.
삭제.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도 추가 삭제를 한번 해보시죠. 자, 2개 추가하고 하나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얼마예요? 네, 220. 자, 다시 320. 그러면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220, 320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자, 오케이. 그러면 선택할 때 여기 벽 두께가 체크가 되니까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고, 여기 선의 모양이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떤 선인지 금방 체크가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합니다. 먼저 420을 선택하고 여기 셋 커런트를 누릅니다. 셋 커런트가 현재 설정이란 뜻이죠? 네. 그러면 요 부분 W420이 스탠다드가 아니고 W420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케이. 이제 ML 스타일은 끝났습니다. 이제 M라인으로 그리기만 하면 돼요. 자, 레이어. 자, 뉴. 단면. 2번 색이죠? 네. 제가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단면이고 노란색이고 컨티뉴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 만들어 보실까요? 이제는 그려야 돼요. 그리는 명령어가 M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M라인으로 그리기만 하면 돼요. 자, M라인. 자, 명령을 실행하고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저스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탑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스티피케이션이 무슨 뜻이냐면 자리 맞춤이란 뜻이에요. 위치란 뜻입니다. 위치가 탑으로 잡혀 있습니다. 즉 제로에서 가장 플러스 값으로 가장 멀리 있는데 여기가 탑입니다. 자, 제가 그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케일이 20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설정한 거에 20배 더 크게 그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420인데 거기에 20배라면은 엄청 커지겠죠? 네. 제일 첫 번째 스케일 값부터 바꿔야 됩니다. 여기 가운데 스케일이라고 있죠? 얼마로 바꾸면 될까요? 1일까요? 0일까요? 1입니다. 간혹 0으로 놓고 선생님 안 그려지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0이 아니고 1입니다. 0은 안 그려져요. 자, 1.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만 하세요. 지금 기본값이 탑입니다. 어떻게 나오나요? 맨 위쪽에 끌려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이거 저스티피케이션으로 바꾸면 돼요. 이번엔 바툼. 자, 이번엔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제일 아래쪽에 걸려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로에서 해야 됩니다. 다시 볼까요? M라인 저스티피케이션 제로. 자, 전부 다 제로로 바꿉니다. 스케일을 1로, 저스티피케이션은 제로로.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클릭했습니다. 제대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반대로 그리니까 어떻게 되나요? 뒤집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시계 방향으로 그리셔야 돼요. 시계 방향으로 그리셔야 돼요. 시계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네. 시계 방향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M라인 이렇게요. 그리고 네. 시계 방향으로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온전하게 제대로 그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클로즈. 마지막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끝날 때는 클로즈 누르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금방 그려지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이 안쪽 벽들이잖아요. 여기 실내 벽들은 두께가 200mm예요. 자, M라인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자, M라인
M-라인 명령어를 보시면 바로 여기 스타일, 여기서 바꾸는 겁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만들었던 M-라인의 이름을 쓰시면 돼요. 200mm짜리 M-라인이 W200이었어요. 그죠? 만약에 한글로 되어 있다면 여기서 한영키를 눌러서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많아지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물음표를 누르면 목록이 다 나와요. 이렇게 현재 목록 W200, W420 이렇게 디스크립션과 함께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W200 그리고 엔터. 그러면 여기 스타일이 W200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입니다. ML 스타일 선택하고 세커런트. 이해되시나요? ML 스타일에서 세커런트를 눌러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금방 바꿀 수 있어요. 자, 한번 바꿔보시죠. 이제 M라인을 쓰시면 돼요. M라인 꼭지점에서 꼭지점으로. 그럼 어떤가요? 두께 200mm짜리가 간단하게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안쪽에 200mm짜리를 쭉 그려보시죠. 그러면 벽체가 거의 다 완성이 됐네요. 그죠?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번에는 ML 에디트입니다. ML 에디트. 다중선, 기존에 그려진 다중선을 수정하는 겁니다. 자, 멀티라인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죠. M라인 스타일 W420 수평으로 하나, 수직으로 하나, 둘, 세 개.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려보시죠. ML 에디트입니다. ML 에디트, 멀티라인 에디트예요. 기존에 뭐 트림이나 필렛, 아마 트림이나 필렛 예전에 안 됐는데 지금 트림이 안 되는 거 보이시죠? 트림이 되긴 하네요. 근데 에러가 나 버렸네요. 에러가 나네요. 네. 에러가 나 버립니다. 다시 M9 이거 트림이나 필렛을 쓰면 지금 보다시피 그대로 에러가 나 버려요. 그래서 ML 에디트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ML 에디트 명령어입니다. 클로즈드 크로스 클로즈드 T. 이 T가 트림입니다. T가 트림인데 클로즈 닫힌, 오픈, 머지, 결합된 이렇게 6개가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6개는 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제가 클로즈 크로스, 오픈 크로스, 머지 T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통과된 거 보이시나요? 근데 여기 교차된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닫혀 있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오픈 T. 세로를 먼저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머지. 그러면 서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 닫힌 거는 세로를 먼저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도 세로 먼저 선택하고 얘는 이제 상관없겠죠. 그죠? 자, 한번 해보시죠. 결합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ML 에디트 머지 T 클로즈 T. 이 T는 트림이에요. 남을 때를 클릭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세로선 중 아랫부분을 남길 겁니다. 클릭하고 통과할 거 클릭하고 아랫부분이 남았죠. 그죠? 다시 봅니다. 이번엔 오픈 티어. 남길 부분을 위쪽을 클릭했습니다. 통과할 거 가로선. 자, 그 다음에 이거
머지 T 남기고 합치고.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M라인 제가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여러 개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려보시죠. ML 에디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dd 벌텍스하고 delete 벌텍스가 있죠. 벌텍스가 정점이란 뜻이에요. 점이란 뜻인데, 여기서 점은 뭘 의미하냐면 여기 그립 있죠. 얘가 벌텍스입니다. 점이에요. 얘를 삭제하거나 추가할 때 쓰는 겁니다. ML 에디트 delete 벌텍스. 자, 코너를 클릭합니다. 삭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어떤가요? 이제 그립이 양 끝에 2개 남았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add 벌텍스. 제가 클릭했습니다. 어떤가요? 추가된 거 보이시나요? 그립을 클릭한 다음에 스트레치를 이용해서 위치를 맞춰 보세요. 그러면 쉽게 모양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삭제도 해보고 추가도 해보고. 자, M라인 제가 하나 그렸고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맞나? ML 에디트, 그 다음 코너 조인. 네, 조인 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ML 에디트. 여기 보시면 싱글 커트가 있고 커트 올이 있습니다. 커트 싱글, 커트 올. 자, 커트 싱글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한 줄만 커트하는 겁니다. 2번 클릭하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한 줄만 커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커트 올은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를 커트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잘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로 계속 인식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하나로 인식이 돼요. 얘네들도 다 인식합니다. 하나로. 자, 한번 해보시죠. ML 에디트. 그 다음에 웨일드 올. 웨일드가 용접하다라는 얘기예요. 커트한 것들을 연결할 때 쓰는 겁니다. 이렇게요. 선 2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웨일드 해줍니다. 여기는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해도 돼요. 자, 웨일드 한번 시켜보시죠. 자, 이 부분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를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 사실은 머지 T를 쓰시면 돼요. 오픈 T보다는 머지 T를 쓰시면 되고요. 자, ML 에디트. 일단은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머지 T. 자, 여기 이런 데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머지 T 이런 부분들은 하등에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생길 때부터 먼저 작업합니다. 문제가 이런 부분들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문제 안 생기는 부분부터 합니다. 자, 여기. 그럼 어디에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요. 이 코너 부분 있죠. 선이 코너와 코너가 만나는 부분 있죠.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부분, 여기 코너 부분을 제외하고 머지 T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ML 에디트. 이런 부분들 이제 문제가 안 생기면 땡큐입니다. 문제가 안 생기면 좋아요. 네, 문제가 아직 안 생겼습니다. 이렇게 안 생기면 안 생겨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이건 답이 없어요. 저는 문제 안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즉시 중단하고 분해한 다음에 필렛이나 트림을 이용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마무리해 보시죠. 자, 이번엔 P라인이요. 폴리라인입니다. 아니다. 하나만 더요. 자요. 렉탱글.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요. 자, 단면 감추고, 그 다음 선 연장해야죠. 익스텐드.
대략 이런 모양이었죠. 자, 그리고 LT 스케일 50 주면 되나요? 50, 1대 50, 1대 100, 1대 50. 저는 1대 50 줬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들 분해합니다. 이거 다 분해합니다. 다 분해. 자, 그러면 다 분해가 됐을 겁니다. 그럼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단열재가 들어가는 거죠. 옵셋 60mm. 이렇게 단열재가 들어가겠군요. 그죠? 단열재를 딱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너무 크죠? 그죠? 다 할 필요는 없고 여기 두 개만 한번 해보세요. 하나만 해도 좋고 두 개만 해도 좋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해보시죠. 얘 어떻게 해야 돼요? 컨트롤 1키 눌러서 LT 스케일을 줄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겁니다. 크기가 안 맞기 때문에 이 배팅은 크기가 안 맞아요. LT 스케일 값이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LT 스케일 값대로 그냥 키워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선택한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LT 스케일로 줄여버리는 겁니다. 얘만 줄이는 겁니다. 자, 한번 맞추어 보시죠. 자, 이번엔 P라인입니다. 폴리라인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폴리선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 폴리선, 즉 렉탱글하고 그 다음에 폴리곤 그릴 때 했었고, 또 하나가 조인이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공부했었습니다. 자, 먼저 P라인입니다. 자, P라인. 자, 시작점 클릭. 아이고 중심선이구나. 자, P라인. 자, 선을 제가 그려봤습니다. 자, 어떤가요? 하나로 이어진 선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P라인의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자, P라인. 자, 시작점 꾹 클릭하니까 이렇게 여기 위드가 있군요. 하프 위드도 있고 위드도 있고, 위드가 폭이면 하프 위드는 반폭이란 말이죠. 위드. 자, 10mm. 또니 스타팅 위드, 엔딩 위드 10mm. 자, 굵은 선으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중간에 좀 이렇게 끝에 부분에 이렇게 조금 별로 보긴 좋진 않죠? 그러나 명령어 종료하면 나머지 다 채워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P라인. 자, 위드 0. 다시 위드 10엔터 0엔터. 그럼 이렇게 화살촉 모양이 나옵니다. 자, 위드 0엔터 10엔터. 위드 0엔터. 다시 해볼까요? 위드 0엔터 10엔터. 위드 0엔터 0엔터. 위드 10엔터 0엔터. 화살표 모양이 만들어지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P라인.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아크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크 기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각도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뭐 중심점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접선 방향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또 반지름 넘어가고 세컨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모양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냥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죠. 자, P라인. 맨 마지막은 그냥 당연히 클로즈 쓰시면 돼요. 클로즈. 그러면 이와 같이 닫힌 도형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마무리해 보시죠.
근데 보통은 P라인으로 그리는 경우는 많이 없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라인이나 혹은 뭐 아크로 많이 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라인 두 개를 그려볼까요? 아니면 라인을 좀 더 그려보죠. 자,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라인을 좀 그려볼까요? 자, 라인을 한번 그려보시죠. P-에디트 실행합니다.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나 선택하면 얘가 이렇게 떠요. 이게 뭐냐면 원래 P-에디트는 폴리라인 에디트잖아요. 폴리선을 수정하는 명령어인데 지금 그린 게 뭐예요? 라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폴리라인으로 바꾸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yes를 눌러야 돼요. 만약에 아니요 그러면 그냥 명령어 종료해 버립니다. 자, yes. 그러면 이제 폴리라인 명령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기 조인 기능 보이시나요? 네, 이 명령어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 명령어가 떨어져 나가서 조인이 된 겁니다. 자, 조인, 나머지 선택, 그리고 엔터. 선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요, P라인을 이용해서 제가 이 끝에다가 선을 이어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끝점을 맞대 놓고 한번 그려보시죠. P-에디트 선택하고, 자, P라인이니까 폴리라인으로 바꾸겠습니까? 라는 명령어가 없는 거예요. 자, 조인 바로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연결해 보시죠. P-에디트 그 다음에 위드라는 기능이 있네요. 위드, 선의 굵기를 조절하는 거죠. 자, 위드, 자, 10 그리고 엔터. 위드 0 엔터. 자, 그러면 이걸 렉탱글에게 적용해 볼까요? 골뱅이 420,297 옵셋 10mm P-에디트 위드, 자, 5mm. 그러면 바로 테두리선 두께 잡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P-에디트 선택하고 일단 복사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얘를 제가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얘네들 중심선으로 놓고요. 자, 아니구나. 얘네들은 그냥 놔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요. 자, 저처럼 빨간색 하나, 노란색 두 개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P-에디트 선택하고 보시면 여기에 피트 곡선하고 스플라인 곡선하고 두 가지가 나옵니다. 피트 곡선. 자, 그 다음 P-에디트 스플라인 곡선. 자, 근데 이거 알아요, 여러분들은. 자, 복사해보면 알아요, 이거. 피트 곡선은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 기억나시죠? 스플라인 할 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접선으로 들어가는 곡선이죠. 이거 스플라인 할 때 피트 커브하고 CV 커브하고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자, 두 가지 한번 해보시죠. P-에디트 선택하고 디커브, 다시 직선으로 바뀌네요. 디커브, 직선으로 다시 바뀌었네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X라인을 이용해서 그라운드와 벽체의 중심선을 먼저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동결선이 내려갑니다. 옵셋 700mm.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옵셋 400mm
순서대로 내려가시면 돼요. 50mm, 200mm 이렇게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순서대로 이렇게 쭉 그려보시죠. 옵셋 해보시죠. 그 다음 420mm예요. 그죠? 이렇게요. 옵셋 420 나누기 2 좌우로 한 번씩.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그 다음에 기초판이 200mm가 더 두꺼워요. 여기 옵셋 200mm, 기초판은 200mm가 더 두껍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잡석 다짐하고, 그 다음에 버린 콘크리트, 여긴 지정이라고 하는데 100mm가 더 두껍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모는 종이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여기가 그라운드고 여기가 기초판이에요. 그러니까 기초판 하나를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이렇게 중간에 중심선 옆쪽에 기초판 하나를 잘라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나머지 필렛입니다. 자, 벽체와 기초판. 네, 기초판의 모습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필렛을 하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고, 그 아래 잡석이죠. 잡석을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선 깨끗하게 정리된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마지막으로 이 부분. 자, 필렛 한 번 더요. 이렇게. 그래야 여기 버림 콘크리트가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레이어에 어떤 걸 만들어야 되냐면 마감이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마감이요. 실무에서는 마감을 파란색으로 씁니다. 실무에서는 마감을 파랑으로 쓰고, 시험에서는 마감을 그린으로 씁니다. 자, 이런 거예요. 마감이라는 게 뭐냐면 마무리하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공사를 하면 벽체가 굉장히 지저분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깨끗해 보일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그걸 통틀어서 다 마감이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자, 마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이요. 이 아래쪽이 여기가 잡석이라고 했잖아요. 잡석 지정이라고 했는데 잡석 모양을 그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각도를 30도로 놓고, 자,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사각형도 하나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요렇게 그려보실까요? 각도를 45도로 바꿉니다. 그 다음 라인 중간점에서 45도로, 다시 중간점에서 45도로. 자, 네모난 걸 지웁니다. 사각형을 지워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보시죠. 해칭선이에요.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자, 레이어 해칭,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파란색을 쓰시면 돼요. 5번 색이요. 저는 171번을 쓰지만 여러분들은 몇 번을 쓰라고요? 5번이요. 5번. 파란색이요.
그러면 자, 해칭선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카피, 복사하기죠. 자, 기준점은 우상단입니다. 우상단. 그 다음 어레이, 수량은 5개, 그 다음 피트로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금방 복제가 끝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카피, 선택하고 우상단점, 어레이 5개, 그 다음에 피트, 맞춤이란 뜻이죠. 그냥 일반적으로는 간격이지만 피트는 최종점이에요. 최종점, 최종 여기. 그래서 클릭하면 한 번에 내가 지정한 범위 안에 딱 맞게 들어갑니다.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X라인, 앵글, (45도) 하나, 둘, 셋. 자, 트림으로 자르고요. 서클 빼고 모순을 끄고 이렇게요. 철근 콘크리트의 경우 얘네들이 단면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려보실까요? 해칭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라운드 표시하는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골뱅이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200 카피, 이거 4개 카피하면 돼요. 어레이 4개.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4개 복사해 보시죠. 자, 그 다음 P라인 클릭하고 위드 1mm, 요거 위드 1mm. 자,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선 두꺼운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지금부터 할 내용은 내일 할 내용입니다. 내일 할 내용이에요. 자, 그대로 잘 따라 하시면 돼요. 명령어는 해치입니다. 우리가 내일 배워야 될 게 해치라는 명령어예요. 이렇게 됩니다. 단축키는 H예요. 해치, 그리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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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이렇게 4군데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까지 클릭해 보시죠. 바로 여기 순서대로 여기 솔리드라고 있죠. 여기를 유저 디파인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 유저 디파인으로 바꿨죠. 그 다음에 각도는 45도, 그 다음 거리는 50. 그러면 이렇게 사선으로 그려집니다. 그 다음 하나 더 프로퍼틱스 누르면 여기에 해칭이라고 하는 레이어가 나와요. 프로퍼틱스 누르면 여기 레이어가 나옵니다. 굳이 레이어 창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어요. 해치, 이번엔 아래쪽 4칸이요. 그 다음에 간격은 똑같아요. 다만 각도가 135도요. 그러면 이렇게 방향이 서로 엇갈린 상태로 나옵니다. 클로즈.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 지우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그라운드 표시 방법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이건 적당히. 근데 이제 각도를 30도로 맞춰 놓고 60도 뭐 이렇게 300도 다시 너무 내려갔나?
필렛 처리하고 트림 처리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번개 표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그려보시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일이 다 그리면 되나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해치, 우리 방금 해치했잖아요. 자, 해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패턴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눌러 보시면 여기 AR, BR 스탠다드, 그 다음에 0도 1, 그럼 이렇게 딱 들어가요.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요. 자, 한번 이렇게 넣어 보시죠. 얘가 AR 언더바 BR 스탠다드입니다. 자, 한번 넣어 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해치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도 0도, 크기 1, 그 다음에 여기 AR, BR 스탠다드 STD. 자,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하나 더 보자면 여기 보시면 Set Origin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원점 지정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 원점 지정을 중간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딱 만들어져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해치, 그 다음에 Set Origin을 이번에 끝점으로. 그러면 쉽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하고 이 옆쪽에 있는 것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X라인 0도 90도, 이건 벽체의 중심선, 그 다음 그라운드, 그 다음 밑으로 기초 내려갑니다. 옵셋 700, 400, 50, 200. 그 다음 옵셋
420 나누기 2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자, 옵셋 200 100 트림, 나머진 필렛. 조금 전에 우리가 그렸던 기초 모습이 만들어지겠죠. 마감, 트림.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옵셋 1200, 좌우로 이렇게 1200이요. 그 다음에 계단이 두 칸이죠. 그라운드에서 150mm, 150mm, 다시 말하면 그라운드에서 300mm 올라가는 겁니다. 300mm. 자, 이렇게요. 그러면 필렛 처리하면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150, 300. 자, 이렇게 왼쪽은 계단, 오른쪽은 온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똑같아요. 이 밑에도 내려가는 게 똑같아요. 옵셋 150mm, 그 다음 50mm, 200mm, 이렇게요. 150mm는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150mm는 철근 콘크리트고, 여기 50mm는 버림 콘크리트고, 200mm는 잡석 다짐입니다. 근데 이때 들어올 때 보시면 여기 지금 선이 겹쳐진 거 보이시죠? 이건 지우셔야 돼요. 왜냐면 이건 그라운드 선이기 때문에 그라운드 선을 지우고, 자, 철근 콘크리트, 그 다음 버림 콘크리트, 그 다음 잡석 다짐, 이렇게 쭉 복사를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 계단이잖아요. 계단 사선은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계단 끝점에서 끝점까지 연결하시고 이걸 연장합니다. 이렇게요. 그럼 계단 사선이 되는 거고, 여기서 150mm 옵셋, 여기 철근 콘크리트, 그럼 철근끼리 연결, 그 다음 50mm 버림 콘크리트, 다시 버림 콘크리트끼리 연결, 그 다음 200mm 잡석 다짐, 네, 잡석 다짐끼리 연결. 그러면 계단의 모습이 완성이 됐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바로 이 부분. 철근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여기는 이렇게 끊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철근 콘크리트로 이렇게 완성되고, 나머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속성창 이용해서 모양을 맞추어 주세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선 정리를 해 보시죠. 이렇게요. 그러면 선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 700mm까지. 자, 이렇게 그려 보시죠. 자, 밑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요 라인 밑으로 똑같이 내립니다. 옵셋 50, 200, 이렇게 똑같이 내립니다. 필렛으로 선 정리하시면 똑같아요. 이렇게. 자,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이 앞부분으로 100mm 옵셋 100mm. 자, 필렛으로 선 정리하면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요. 트림, 이런 모습이 되네요. 앞쪽으로 100mm만 빼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단 단면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기초와 계단까지 한번 그려 보시죠. 이번에 이제 온도를 그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온돌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방에 집에서 들어갈 때 어떤가요? 현관문을 열고 신발 벗고 그 다음에 턱이 조금 있죠.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현관이에요. 그러면 쭉 들어와서 여기서 신발 벗고 이렇게 약간 올라가겠죠. 바로 요 자리에 여기에 온돌이 들어가는 겁니다. 옵셋 150 이렇게요. 자, 필렛 처리하면 이런 모습으로 바닥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바닥을 만드시면 돼요. 자, 만들어 보시죠. 요 부분에다가 여기를 막아줘야 돼요. 원래는 여기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죠. 이렇게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자, 여기다가 벽돌이나 여러 가지 등을 이용해서 여기를 막아야 됩니다. 자, 렉탱글. 자, 이렇게 막으셔도 되고 이렇게 막으셔도 돼요. 자, 90,57 카피. 이렇게 벽돌 2장이요. 이거는 뭐 벽돌 2장 이렇게 하셔도 좋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봤어요. 60,57 대신에 67이죠. 그 다음에 뭐 100mm 이렇게 세워서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편의대로 하세요.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벽돌 2장을 쌓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자, 한번 쌓아 보실까요? 여기다가 몰딩을 세워야 됩니다. 몰딩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여기다 이제 마루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강화마루 같은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붙이게 되면 요 끝에 이제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뭔가 붙여놓기를 하는데 그걸 몰딩이라고 합니다. 몰딩을 마무리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딱 맞춰서 몰딩을 만들지 않습니다. 최소 여기서부터 이만큼 튀어나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얼마가 튀어나와야 되냐면 30mm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30mm요. 이 끝선에서 30mm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옵셋 30mm 이렇게요. 자, 그럼 저는 이렇게 그려요. 렉탱글 미드 포인트 중간점에서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그려 보실까요? 이렇게 요렇게가 30mm가 나온 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 중간점으로 자, 이런 모습이 되도록 자, 이렇게 그래야 사람들이 다니면서 여기에 발가락이 찌이지 않겠죠. 여기가 뾰족하면 다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몰딩을 만들게 됩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온돌이, 그러니까 온수 파이프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위로 열이 전달이 돼야 돼요. 이렇게 밑으로 전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열이 다 새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단열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단열재의 두께는 85mm입니다. 옵셋 85mm. 자,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주시면 돼요. 여기가 단열재입니다. 옵셋 85 나누기 2 이렇게 85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되겠고 얘는 단열재니까 단열재로 자, 이와 같이 단열재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위로 50mm 콩자갈을 깝니다.
콩자갈이란 얘기는 말 그대로 콩처럼 조그만 자갈들, 여러분들 엄지손톱이나 뭐 새끼손가락, 여기 새끼손톱만한 그런 자갈들 있죠. 그걸 쭉 깔고 그 안에다가 온수 파이프를 넣어놓게 됩니다. 요 사이에, 이 50mm 요 사이에 온수 파이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옵셋 50mm, 네, 이렇게요. 요 사이가 이제 콩자갈인데, 이 콩자갈 중간에 여기에 온수 파이프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온수 파이프는 250mm 간격으로 들어가요. 250mm 간격으로 쭉 세워지니까 여기서부터 120mm, 네, 아니 150으로 갈까요? 옵셋 150, 네. 다시 옵셋 25mm, 150, 25mm. 자, 얘는 중심선. 그 다음에 서클, 지름 20mm. 지름이 20mm입니다. 적당한 크기로 나눠서 트림. 자, 온수 파이프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려보시죠. 얘는 250mm 간격이라고 했습니다. 자, 카피, 중심점 클릭하고 어레이 한 10개만 할까요? 250mm 간격. 그러면 이와 같이 250mm 간격으로 온수 파이프가 들어간 모습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여기 과제물에는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지금 여기가 철근 콘크리트란 말이죠. 눈에 보여요. 그 여기를 인조 대리석이나 뭐 이제 그런 것들로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마무리가 보통 20mm예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20mm를 해줍니다. 자, 트림으로 끊고 필렛으로 선 정리하고 이렇게요. 보통 20mm입니다. 얘네들이 바로 마감선이 돼요. 이렇게 마감선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실제로 여기가 20mm, 그 다음에 요 실제로 나오는 부분이 10mm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거실이 현관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20mm씩 마감을 넣어 보시죠. 계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합니다. 똑같이 20mm예요. 똑같이 20mm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20mm를 주는데 여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입니다. 옵셋 10mm, 10mm를 더 끄집어내서 먼저 마감을 합니다. 이렇게 마감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필렛.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요. 보통 이제 화강석 같은 거로 마감할 때 이렇게 마감해요. 앞으로 10mm가 더 나가야 돼요. 이렇게. 여기가 10mm가 더 나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창틀도 마찬가지예요. 창틀, 방틀 다 벽에서 10mm 다 튀어나와 있습니다. 10mm를 다 튀어나오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뭐 이렇게 어렵게 해요. 그냥 쉽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요. 그냥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한번 해보시죠. 여기 깊이요. 요 깊이는 100mm입니다. 여기 안 나와 있을 거예요. 무한정 깊게 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100mm만 넣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다 마무리가 돼요. 이런 모습으로 현관의 모습이 완성이 되네요. 자, 현관 모습도 완성시켜 보시죠. 여기가 이제 반자라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반자가 쉽게 얘기해서 여기 천정이에요. 천정. 천장이요. 천정 아니고 천장. 네. 천장이 우리나라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 아니? 제대로 된 말? 아이 모르겠다. 천정은 일본식 말이에요. 천장. 그러니까 천장을 반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건축에서는 반자라고 부르고 인테리어에서는 실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다 천장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천장의 이 높이는 얼마일까요? 이 천장의 높이는 얼마일까요? 시험에서는 2400mm 줍니다. 2400mm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조금 더 높기도 해요. 한 2600 정도 되기도 하고 더 높은 데도 있고, 혹은 빌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낮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2300인가 2200까지도 봤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서가지고 이렇게 천정을 이렇게 하니까 천정이 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장은 그때그때 조금 달라요. 어쨌든 시험을 기준으로 한다면 2400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2400이냐면 여기서 2400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온돌 있잖아요. 이 온돌. 네. 여기서 2400이 아니고 여기서 2400이 아니고 여기서 2400이요. 옵셋 2400. 자, 이렇게요. 얘가 천장입니다. 천장을 띄워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올려야 되냐면 요 반자에서부터 여기 지붕 라인 있죠. 여기 중심선의 요 높이,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테두리 보라고 합니다. 테두리 보.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기둥은 이렇게 힘을 받아요. 근데 보는 이렇게 힘을 받습니다. 자, 여기 사진이 있어요. 여기요. 보실까요? 지금 보시면 여기 테두리보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게 테두리보입니다. 자,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갈까요? 실제로 사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게 테두리보예요. 이해되시죠? 이 테두리보의 높이는 벽 두께의 1.5배 이상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것도 외워두셔야 돼요. 벽 두께의 얼마 이상이요? 1.5배 이상이요. 자, 그러면 계산해보면 이래요. 벽 두께가 420이죠? 곱하기 1.5 630mm 이상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이하로 내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여기가 얼마예요? 700이요. 630 이상이니까 700이 되는 거죠. 650은 안 되나요? 돼요. 630은요.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돼요. 근데 너무 이 테두리보의 높이가 낮으면 이 지붕이 반자 밑으로 내려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여기 처마라고 하는데 이 처마가 반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적당히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700을 쓸 겁니다. 자, 여기서 옵셋 700 이렇게. 여기 삼각형 보이시나요?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물매라고 합니다. 물매. 즉 지붕의 기울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가로로 10만큼 갔을 때 10cm 갔을 때 세로가 4cm 올라간 이 기울기, 이걸 물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10분의 4일 수도 있고 10분의 3일 수도 있고 혹은 10분의 3.5일 수도 있고 이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10mm, 4mm 이러면 너무 작고요. 100에 40도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하냐면 1000에 400 이렇게 갑니다. 자, 렉탱글 교차점에서 골뱅이 1000, 400 이렇게 크게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X라인 교차점 클릭, 그 다음에 끝점 클릭. 바로 여기가 지붕의 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붕의 라인을 그려보시죠. 자, 이제 얘네들은 필요 없어요. 이제 지웁니다. 이건 지워주고 옵셋 150 이렇게 150 내리면 돼요. 그 다음에 처마는 중심선에서 600mm입니다. 옵셋 600 중심선에서 이렇게 600mm요. 자, 트림으로 선 정리하면 대략 이런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150mm입니다. 150 선 정리하면 이렇게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여기 요 부분 있죠? 여기가 250mm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X라인 호리젠탈 옵셋 250mm. 그러면 자, 이와 같이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천장을 그려 보도록 하죠. 여기는 이제 반자 돌림, 반자 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건 바로 여기에요.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요. 여기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공간이겠죠. 그죠? 자, 먼저 반자 돌림부터 갑니다. 반자 돌림이 뭐냐면 여기 벽 쭉 올라가면 갈색으로 뭔가 붙어 있죠. 저게 반자 돌림입니다. 보통 이제 천정 몰딩이라고 하죠. 천장 몰딩. 요즘은 저 몰딩이 없는 인테리어가 대세이기는 해요. 근데 몰딩이 없으면 어떨까요? 천장이 이렇게, 아니 이 벽면이 이렇게 삐뚤빼뚤하고 천장이 이렇게 닿으면 어떤가요? 벽면이 삐뚤빼뚤하면 천장 안쪽이 다 보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 막아주는 게 저 몰딩의 역할이란 말이죠. 근데 요즘 저 몰딩이 없는 게 유행이에요. 그렇다면 이 벽면도 되게 일자이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천장도 굉장히 재단을 잘해야만 그런 그러니까 무몰딩이죠. 몰딩이 없는 인테리어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몰딩의 반자는, 이 반자 돌림은 자, 36 골뱅이 36, 마이너스 36 이렇게요. 36에 마이너스 36으로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여기가 현관, 거실, 천장, 복사. 자, 이렇게 얘는 인면선입니다. 이렇게 인면선 하얀색으로 주시면 돼요. 이제 천장이 들어가야죠. 그죠? 이 천장의 두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두께 6mm짜리 합판을 썼습니다. 10mm짜리 합판 써도 돼요. 이거는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자, 옵셋 6mm. 자, 이렇게 6mm짜리 합판을 썼습니다. 자, 그 위로 반자 틀이 올라갑니다. 45, 45. 역시 대각선으로 선 그리고 이렇게요. 인면선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올라가냐면 여기도 이렇게 마감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지붕은 이렇게 15mm씩 마감을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20mm씩 마감을 합니다. 마감하는 방법이 달라요. 이렇게 필렛 원래 마감은 20mm가 정상이에요. 근데 지붕은 15mm로 마감합니다. 15mm 두 번 하시면 돼요. 자, 이때 선의 모양만 히든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